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만 늘 하다가 녹화 강의로 한 20분 정도 안에 영상을 좀 하나 찍어서 우리 신님들과 나눠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에너지 법칙 중에 에너지 진동의 법칙이라고, 에너지의 진동 법칙이 어떤 법칙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벼랑 끝에 막다른 길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놓으면 나는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잡고 있자니 너무 힘든 상황.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런 때들이 있죠. 가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지금 내 원하는 일은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두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 하고 체념하다시피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직장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그 호주머니에 항상 사직서를 넣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집어던진다. 내가 복권 하나 당첨되기만 해봐라. 내가 샀던 내가 암호화폐 내가 다시 떡상이 오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집어던지고 나는 여기는 내가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좋아서 다니는 직장이 없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없고 마지못해서 그냥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처자식 먹여 살리자니, 또 내 지금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짜 원했던 인생은 아니지만 뭐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뭐 이제는 숙명처럼 뭐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나 하고 체념하다시피 그렇게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자니 너무 괴롭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자괴감 또는 어떤 마음속에 굉장한 그 서글픔, 이런 것들이 몰려오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제 말을 듣고 과감하게 한번 결단을 내려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불을 좀 질러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다 그렇게 원하는 인생 사는 사람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라고 우리 스스로 아예 딱 제한선을 두고, 그거는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그런 소시민들은 그냥 노예처럼 그냥 지금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 인생 적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하는 그 의식이 딱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 그걸 다른 말로 보도셰퍼인가 하는 그 작가가 쓴 내용, 그런 말이 있죠. 낮은 수준의 삶에 중독돼 있는 그런 상태, 낮은 수준의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에너지 진동 상태가 낮은 진동 상태에 우리는 안주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래도 괜찮다 막 이렇게 사는 게 막 다 그렇게 사는 거고 뭐 그게 인생 아니겠어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간다면 낮은 수준의 인생의 그 에너지 그 진동 상태를 우리는 중독된 상태다. 그런 삶에 중독된 거예요. 그걸 이제 영화의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명장면이 나오죠. 더스니 호프만이 주연을 했던, 배역을 맡았던 드가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있죠. 무인도 같은 외딴 섬에 갇혀서
거기서 깨진 안경 알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태도 막 그냥 어떻게든 부러진 걸 다시 수리해서 그걸 끼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그 돼지나 키우고 또 그 채소도 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는 그냥 저냥 이렇게 사는 것도 살만하다. 그래서 빠삐용이 같이 탈출하자고 했을 때 난 안 가겠다고 너나 가라고 빠삐용을 보내죠. 자기는 그 안에 살겠다. 이거. 낮은 수준의 에너지 상태를 자기는 그냥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하고 그냥 이 삶도 나쁘지 않아 하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에너지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진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걸 여러분들이 원했던 삶이고 그대로 살아도 문제 없겠는가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 진짜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 없겠는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해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시 진지하게 물어보면 방법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만 내가 안다면 나는 당장에라도 나는 이 삶을 때치고 다른 사람 내 인생 다시 갈아엎어서 완전 새로운 인생 나는 살고 싶다. 맛병처럼 내가 탈출하는 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만 있다면 난 탈출하겠다. 라는 그 열망이 있다면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진동 법칙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는 진동하는 게 에너지죠.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가 늘 그 같은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어요. 에너지 진동폭이라고 하는 게 주파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그 진폭도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쭉 파장이 길게 가느냐, 요 진폭이 있고 이 에너지 볼륨이라고 하는 요 진동의 그 사이즈, 그것도 또 그 차이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 삶에 안주하듯이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드가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진동폭이 굉장히 얕아져 있는 상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 못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지는 걸 제대로 시원하게 떨어져서 바닥을 완전히 쳐보면 다시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 맛을 아는데 떨어지려면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끝까지 나는 여기서 이거 놓치면 난 죽는 거야 하고 그 안에서 비굴하든 내가 구걸을 하든 내가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 난 여기서 버티려고 아둥바둥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동이 더 이상 떨어질 게 못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폭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에너지 진폭이 굉장히 얕아진 거죠. 그래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산다라고 할 만큼 그냥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번 인생을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그렇게 삶의 기쁨도 없고 에너지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상태, 낮은 에너지 진동의 상태에 우린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진폭이 커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됩니다. 그냥 떨어져 버리면 떨어지는 게 죽을 것 같지만 떨어져야만 다시 올라온다는 걸 알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난 지금 당장의 생계가 이거 아니면 밥을 굶고 이거 아니면 집도 월세 못 내고 뭐 이것저것 지금 뭐 갚아야 될 카드 빚이나 널려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나는 요거라도 안 벌면 지금 당장 그 마음에 안 들지만 요런 생활이라도 안 하면 당장 이제 대책이 없어서 나는 다 손놔야 되는데 그러면 닥쳐오는 그 엄청난 압박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식물을 강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다시 찾으리라. 그걸 던져고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난 도저히 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탁 던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아요. 잡은 걸 놔야만 비로소 다른 게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잡을 수 있는 걸 만나게 되는데 이걸 안 놨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첫 번째가 그렇고요.
떨어지는 진폭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아둥바둥 붙잡고 있던 걸 놔버렸을 때 그 좌절감, 절망감, 닥쳐오는 불안감, 수없이 많이 압박해오는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내 삶에 곤란한 일들이 확 몰려오죠. 그게 떨어지는 그 맛이에요. 엄청나게 괴롭고 불안하고 공포가 엄습하죠. 이대로 더 망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 상황에 푹 빠지게 돼요. 그때 그 불안감, 그 공포와 대책 없는 그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것까지 확 다 닥쳐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 에너지 때문에,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이대로 이제 내가 이걸 놨다는 말은 이대로는 안 살겠고 내가 다른 삶을 살겠어라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여기서 이 섬에서는 절대 나는 죽을 수 없고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난 죽는 한이 있어 뛰어내리겠어 하고 뛰어내릴 때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려고 뛰어내린 게 내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헤엄을 치고 더 내가 멀리 나가겠다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거기서 용을 쓰는 거죠. 떨어져서 그 상태,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감과 그 내 속에서 그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놓기 전엔 그 욕망은 안 생기죠. 그 절박감, 그 강렬한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내 신념 이런 건 안 생겨요.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대책이 없어져야만 올라가고자 하는 엄청난 내 속에서 강한 그 의지가 발동되는데 그게 나의 재료인데 나의 유일한 에너지원인데 요 불쏘시개 같은 요 나의 동력을 붙잡고 있느라고 이걸 잡고 있는 동안에 이 안 생겨요. 절대로 내 열망이라는 게 안 생겨요. 나와버려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뭐 당장 이거 때리치면 대책도 없이 뭐 흔히 요즘 제일 흔한 예가 유튜브죠. 아 누구 유튜브 하면 먹고 산다는데 당장 해보니까 뭐 구독자 1000명 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난 다 그 말 믿고 했다가 다 깡통 차고 난 너무 지금 잘못한 것 같다. 이거라도 잡고 있었으면 나는 이나마 이거라도 벌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가 많이 각도가 다른 게요. 놨을 때 그만한 절박감으로 했냐를 물어봐야죠. 그 절박감,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내가 감수하면서 이 압박감이 들면 들수록 내가 이 길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 이걸 놓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무조건 놔버리면 그냥 나는 인생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놔버리려 하면 난 다른 대책 막연히 오겠지. 수일 후에 되찾게 돼 있으니까 뭐라도 오겠지. 이런 각오로 그냥 놔버리면요. 하염없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놓을 때의 각오는 뭐냐면 분명한 내 목표. 내가 이걸 이대로는 나는 못 살겠고 이대로는 아니고 확실히 아니니까 나 이거는 놔야 되겠고 단 내가 이걸 놓았을 때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을 때 내 가슴 뛰게 하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자유를 향해서 가겠어 라고 하는 분명한 내 목표가 빠삐용이 있었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나는 이거 하겠어라는 분명한 목표가 딱 서 있고 그게 명확한 데다가 나는 평생 이걸 향해서 나는 갈 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그게 확신이 들 때 놓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놓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잠시 그게 확실한 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그 엄청난 압박 그거를 기꺼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압박감이 들면 들수록 그 대책 없이 나와버린 것 때문에 내 생계, 내 삶에 곤란함이 오면 올수록 나는 이걸 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열심히 나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돌아설 때 이것만 보이게 돼요. 목표만 보이게 되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 허성태라고 하는 배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빵 떠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엄청난 스타가 돼서 막 CF도 많이 찍고 그런데 그 배우가 처음에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둘 때 당시에 그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직장에서 자기는 배우 하고 싶다. 그래서 때려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나는 배우 하겠다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오디션에 SBS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연기하는데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작품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면서 엑스트라부터 하는데, 밀정이라는 그 영화에서 송강호라는 배우한테 뺨 맞을 때 그 씬을 찍으면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뺨 맞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만큼 행복하다는 걸 그때 느꼈대요. 세상에 뺨을 맞는데 행복하다고 느낌이 들다니 하는 그 순간이 훅 오더라 이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뺨을 맞아도 이때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진짜로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딱 있을 때 그때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놓기 전에 한 가지 갈등이 있죠. 이거 영상을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최대한 빨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이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꿈도 없고 나는 이거는 싫고 이런 분이 계시죠. 내가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도 대책은 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대로는 못 살겠는데 나는 나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붙잡고 있는 이 깝깝한 심정, 이거는 절대 더 이상은 나는 유지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런 인생 안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커져 있을 때 그만큼의 절박감으로 꿈을 찾으세요. 잡고 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간절한 꿈을 내가 잡으면 이걸 내가 대책 없이라도 놓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뒤져보면요, 그때 보이죠, 꿈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보이죠. 그때 그걸 잡고 난 다음에 그런 분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놓기 전에. 내가 이걸 놓고 저 꿈을 향해 갈 수 있을 만한 내 기본 내 그 자질이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간절함이 있는가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걸 놨을 때 엄청난 압박감이 나를 덮칠 텐데, 수많은 불안감과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냥 엄습할 텐데, 허성태 배우도 그 자기 집이 막 그냥 차압당하고 생계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로 그렇게 그냥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이걸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정도 의지력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놓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의 각오가 간절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이만한 간절함이 있다면 나는 이걸 놓겠다라고 먼저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이거 놓기 전에. 그런 분들이 이거 놓고 난 다음에 제 탓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기 전에 내가 누구 탓도 안 하고 내 의지력, 내 간절함이 이만큼 내가 된다라고 할 때 나는 놓겠어라고 하는 그 단계를 정해야 돼요. 간절함이 얼마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몸 만들기예요. 자기 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무리한 몸을 설정을 해 놓으라고요. 내 몸 신체를 요 정도 나는 되는 거를 내가 해냈다면 나는 어떤 역경이 와도 나 이거 해낼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도구로 몸 만들기를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몸을 만들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몸이 만들어진 그 강력한 자기 의지력과 체력이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겨요.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서 무리하게 몸 만드는 하나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도 길게 잡지 말고 아주 몇 달 안에 내가 요거 만들겠어 하는, 배우들이 입금되면 완전히 몸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배우들의 그 어떤 입금되기 전과 입금된 뒤에 몸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단기 목표를 한 몇 개월 잡아놓고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안에 난 이 상태 만들겠다. 내 몸 상태 이렇게 만들어내면 나는 뭔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잣대를 하나 정해놓고, 그렇게 꿈을 딱 먼저 세워놓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가도 포기하지 않을 만한 내 강력한 내 의지력과 간절함이 있다라는 증명으로 나는 요거 해보이겠어 하고 그렇게 해보이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도저히 집안에 무슨 부인이나 남편이나 여러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한 잣대로도 제시하면 돼요. 내가 6개월 안에 이거 해내면 내가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난 해결할 사람이라는 증명을 내가 해낼 테니까 그거 해내면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아니면 나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살게 드가처럼 하고 스스로 독한 마음을 품고 결단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해내게 돼 있죠.
몸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겁나지 않아요. 뭐든지 다 해요. 그러면 닥치는 어려움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요. 놔야만 새로운 게 생겨요. 식물을 강에 던져야 수일 후에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겁이 나서 못 놓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불만족스럽지만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낮은 진동의 그 삶의 수준에 중독돼 버리지 말고 놓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놔버리세요. 과감하게 떨어지는 그 불안과 공포를 다 기꺼이 내가 당해주겠다고 다 느끼면서 그렇게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함과 절박감과 간절함과 나의 욕망이 점점 더 그것만 뚜렷하게 보이고 오로지 이것만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좀 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떨어질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내가 뭐라도 잡아야겠다. 절대 지푸라기는 잡는 게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내가 뭐라도 해보고 이렇게라도 나는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좀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려 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기웃거리면요. 에너지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 때는 절대 뭐라도 잡을 수 있는 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떨어지고 있을 때는 시원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 떨어질 때 내가 떨어지고 있는데 목표도 없이 떨어지면 그만큼 암담한 게 없죠. 그래서 이왕 떨어지고 있다면 내가 목표를 안정한 상태에서도 내 인생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하고 계시다면 잘됐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자 하고 진짜 찾아야 돼요. 절박하잖아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이미 나는 다 인생 가라앉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 나는 이제 새 길을 찾아서 진짜 지금부터 내가 밑바닥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하고 그걸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이걸 내가 영양분 삼아서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절박해지는 그 에너지 재료를 내가 연료로 공급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루어내게 돼 있어요. 좀 더 희망을 드리자면 그렇게 절박감으로 가시다 보면요.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해도요. 너무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간절함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가신다라는 그런 그 집중력으로 가시면 6개월 안에요. 6개월 안에 답이 보여요. 아, 이거가 살 길이구나라는 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느니 과감하게 놔서 오로지 제대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걸 내가 지금부터 나는 제대로 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떨어지겠다 하시고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못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조차 못 믿겠다면 꿈도 안 정해졌다면 꿈을 정해놓고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 또 떨어지고 있다면 그 순간에라도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찾겠다.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왜?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떨어지자. 그리고 떨어지는 그 절박감이라는 게 그 공포가 크면 클수록 그걸 온전히 느끼면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비참함을 느끼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한심하고 igno갖고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괜찮다. 더 느껴도 돼요. 그 비참함을 재료 삼아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생길 동안은 그런 자기를 더 담금질하는 차원에서 더 한심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그래도 돼요. 마음껏 느끼세요. 그래서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내가 진절머리 난다. 내 이대로 모습 너무 싫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그 쌓이고 쌓일 만큼 계속 그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강해져요. 탈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랬을 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삼아놓고 떨어지는 그 순간을 온전히 그 맛을 보시기를 우리 신님들께 한번
제 에너지로 응원해 드리면서 잘못될 일 없다. 떨어져 봐야 절대 잘못될 일 없고 내가 시원하게 떨어져 보자. 대신 목표가 정확하다면 이것이 오히려 간절함 때문에 내가 더 강력한 동력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계기다. 그리고 6개월만 해봐도 답이 나올 수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희망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죽어라 살아 6개월간 그냥 매진을 하면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든 답이 보여요. 아,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답이 비로소 보여요. 그러면 가는 길이 명확해지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렇게 가보시기를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